직업훈련 성공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훈련생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직업훈련신문 취재기자 김도희입니다. 이번에 저희와 첫 인터뷰를 함께 해주실 분은 애견미용 훈련과정 수료 후 중대형견 출장 목욕 사업을 하고 계신 송성훈 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선 애견미용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요. 처음에 이제 애견미용 시작한 계기는 사실 이제 처음에 이제 아내한테서 일단 먼저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받았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전부터는 제가 원래 이제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가 보통 이제 공무원이면 안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사실 이제 제가 이게 직업이라는 게 저한테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하다 보니 조금 내 개인적인 그런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에너지 언제까지 사실 제가 공무원으로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에너지를 남아 있을 때 내 일을 좀 더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뭐가 좋을까 하고 아내하고 항상 이제 얘기를 한 6개월에서 한 1년 좀 안 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아내가 그럼 당신이 좋아하는 걸 해봐라. 좋아하는 걸 해봐라 얘기를 하면서 강아지를 좋아하니까 개를 좋아하니까 개를 해보는 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그럼 한번 알아보자 라고 하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아내가 저한테 중대형견도 이런 출장 목욕이라는 게 있네 라고 얘기를 해줘서 그거에 대한 정보를 이제 찾아보면서 이게 아직 블루오션의 영역이구나 라고 판단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방향을 그쪽으로 잡고 준비를 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럼 아까 이제 공무원 일을 그만두시고 네. 준비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제 애견미용 관련해서는 기본기도 없으신 상태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배우시는데 뭐 딱히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사실 배울 때 어려웠죠. 전에 이제 사실은 새로운 영역을 제가 이제 가야 되는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는 이제 가위 잡는 것도 잘 몰랐고 뭐 또 여러 가지 또 강아지 좋아는 하지만 그렇게 미용 관련해 가지고 이걸 하기 위해서 또 목욕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런 정보나 이런 게 사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많이 어려웠죠. 그래서 이 애견 미용은 사실 이제 학원이나 이런 데서 배워볼 수 있지만 이걸 창업하기 위한 그 여러 가지 내가 준비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는 사실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고 기존에 하고 계시던 분이 있었지만 이제 그분이 제가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본인만의 이제 노하우니까 가르쳐주지는 않으시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이제 일단 우선은 학원을 이 관련된 내가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학원을 먼저 가서 그 교육을 받으면서 준비를 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학원을 가게 돼서 학원에서 준비하면서 그런 내가 뭘 해야 될지 준비 과정들을 조금 하나씩 이제 찾아갔죠. 예. 이제 전국에 애견미용 훈련 기관들이 엄청 많은데 네. 이제 선정하는 데 있어서 좀 우선순위로 생각해 뒀던 게 있으실까요? 우선순위로 생각했었던 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 반려견에 대한 걸 제가 쉽게 어떻게 이걸 배울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실견 그러니까 실제 내가 이 견종을 만지면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했고 그 다음은 이제 또 집에서 가까워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도 이제 애견 미용 쪽 관련해서 좀 정보를 얻기 힘들었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주로 정보는 어디서 많이 얻으셨을까요? 아무래도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에서 많이 찾게 되고 그리고 이제 지인분들 중에 이제 관련해서 좀 하시는 분들도 좀 계셨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소형견 관련해서 하시는 분들이라 어쨌든 그런 분들한테 물어봤었고 그리고 제가 창업을 준비하려고 했던 그 시점에 또 이 대형견을 이제 준비하신 분이 계세요. 그 사장님 계시는데 그분이 또
어떻게 연결이 돼서 조금 정보를 좀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아주 디테일한 건 안 가르쳐 주시잖아요. 자기도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쩌면 자기만의 것이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도움도 받았고, 그래서 준비를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예. 그러면 이제 보통은 훈련 과정을 듣고 뭐 취업으로 많이 가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창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창업을 하시는데 좀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창업하는데 어려움이 아무래도 있죠. 예, 왜냐면은 사실 이 창업하는 데 있어서의 입지 조건이나 뭐 사실 비용 이런 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이동식이기 때문에 그럼 뭐 어디에다 해야 되고 입지 조건에 이런 거는 사실 크게 저한테는 이제 뭐 고려 대상은 아니었어요. 제가 그쪽으로 가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거였죠. 이 차량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서 제작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게 사실 그 전에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디서 제작을 해야 되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들도 사실은 이게 많지 않다 보니까 사실 샵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애견 미용 샵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디자인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그런데 연결하면 되지만 이거는 차량을 개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업체를 찾아야지 내가 소위 말하는 그런 비용적인 부분에서 속지 않고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웠죠. 예. 그럼 훈련 과정 수료 후에 창업을 준비하시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셨나요? 저는 사실 이게 창업 준비 기간은 지금 한 1년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하고 네.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런 계획 세우는 데 시간부터 해서 이제 학원 가서 배우고 이제 그런 시간까지 일단은 먼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 생각하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6개월 정도. 그리고 이제 가족들과 이제 어쨌든 얘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한 6개월 정도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족들의 동의와 그리고 저의 마음 결심이 쓰고 나선 어쨌든 제가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학원이나 교육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아보고 나서 이제 학원에 등록하고 학원에서 이제 교육한 지 대략 한 4개월 그 정도 기간을 가졌고, 그 다음에 나머지 2달 정도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냥 시작 딱 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뭐 인스타나 뭐 그런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계속 구축을 해 갔었죠. 그런 기간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시작을 하면서 지금의 위치까지 오게 된 거죠. 이동식이다 보니까 트럭으로 많이 이제 이용을 하시는데 그러면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이 그 부분이실까요? 아니면 그 외의 부분도 또 있으실까요? 창업 준비하면서 그렇죠. 아무래도 이 공간이 사실은 한정적인 공간이고, 그렇죠. 한정적인 공간이고, 그게 사실 1톤 트럭, 개조된 트럭 안이 사실 넓진 않아요. 이렇게 딱 한 사람, 많게는 2사람이 딱 들어가면 꽉 차요. 거기에 이제 반려견이 딱 가면 거의 이제 꽉 찬다고 보면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용된 도구들도 있잖아요. 도구들을 비치할 곳, 사실 거기에 이제 넣을 수 있는 보관할 수 있는 곳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또 여러 가지 뭐 도구들이 또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흔들리잖아요. 계속 움직이니까 고정하는 부분도 사실 쉽지 않았고, 그렇다고 바닥에 완전히 고정시키기에는 또 어려움이 좀 있어요. 이게 작업하는 공간도 너무 좁아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식이니까 전기를 써야 돼요. 전기와 그 다음에 이제 물,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목욕이 제가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전기를 사용하면 배터리를 써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를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최대한 오래 쓸 수 있고 용량이 크고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배터리 쪽을 좀 신경을 좀 많이 썼어요. 아무래도 이동식이니까. 그런 부분하고 이제 펌프의 수압, 이제 목욕을 해야 될 때 수압이 약하면 또 어렵거든요, 하기가. 그래서 그 수압 부분을 좀 신경을 좀 많이 썼죠. 그러면 중대형견 이제 출장 목욕이랑 미용 서비스를 같이 제공을 하고 계신 건데 좀 네.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어요. 서비스 내용은 우선 제가 이제 미용이 주가 아니고 목욕이 사실 주거든요.
보통은 미용 안에 이제 목욕이라는 파트가 들어가 있지만 저는 이제 그 파트 목욕이라는 파트를 빼서 그게 이제 주된 서비스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목욕을 얘기를 하시면 그냥 단순히 아예 몸을 적시고 샴푸를 하고 헹구고 그다음 드라이하고 끝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보통.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가 전문적으로 목욕을 해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고객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거든요. 목욕을 해서 아이에서 나는 채취 그 냄새를 없애는 거와 털이 좀 덜 빠졌으면 좋겠다. 보통 원하시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가장 첫 번째 털이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빠지기는 해요. 빠지기는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오래 지속될 수, 그러니까 그 빠지는 그 기간까지가 조금 길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일단 처음엔 털 제거를 먼저 철저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샴푸를 하는데 샴푸는 한 3번 정도 해줘요. 2번에서 3번 정도.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엉킨 털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또 오염된 부분들이나 피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또 다른 샴푸들을 좀 쓰거든, 기능성 샴푸를. 그렇게 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그다음 드라이를 하고, 그런데 드라이 하면서 마지막 또 빠지지 않았던 그 털들을 빼주고, 그다음에 혹시 또 보지 못했던 피부병이 혹시 이제 뭐 견주님들 같은 경우에 사실 잘 못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장모견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꼼꼼히 보면서 알려드리고, 이런 피부병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 좀 약간 이상이 있는 것 같다 이제 알려드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이제 또 위생 미용을 또 기본적으로 또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위생 미용 뭐 발톱을 자른다던가 이제 귀 청소라던가 아니면 또 발바닥 밑에 이제 좀 미끄러우니까 집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은 뭐 이제 털을 좀 제거해준다든가 뭐 그런 서비스들도 기본적으로 해드리고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네. 엄청 많은 서비스를 지금 하고 계신데 그럼 네. 보통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 건가요? 그게 이제 아이들의 체구, 그러니까 아이들 크기와 그 다음에 장모냐 단모냐에 따라서 시간이 좀 달라져요. 근데 이제 기본 장모견을 기본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좀 잘 오래 걸리는 애들이 보통 삼중모나 이제 차우차우나 아니면 사모예드 이런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정말 깔끔하게 모든 걸 제대로 다 하려면 한 6시간은 걸려요. 최소 6시간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아이들의 털과 그런 게 다 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 그 정도 기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중대형견이 대상인 만큼 트럭도 엄청 거대한데 좀 네. 트럭 내부를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트럭 내부는 아무래도 이제 목욕과 또 미용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기본적인 그 도구들과 장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동식이니까 이동해서 거기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배터리 기본적으로 배터리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물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물 저장 탱크와 또 목욕을 하고 나면 밑에 이제 그 목욕한 물이 이제 그냥 아무데나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수 탱크가 또 있어요. 오수 탱크가 저장할 수 있는 오수 탱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펌프, 물을 끌어 당겨야 되니까 펌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에 하게 되면 찬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한 물 나올 수 있게끔 하시는 보일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독할 수 있는 소독 보관함, 그러니까 도구들 소독할 수 있는 소독함이 또 있어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작업할 수 있는 미용할 때나 뭐 간단한 작업할 때 쓰는 작업대, 그런 것들과 이제 기본적인 클리퍼 등뭐 그런 도구들이 이제 안에 있죠. 그럼 이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강아지가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강아지 많은데 지금 이제 정기적으로 관리해주고 있는 강아지가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상호명이 코코 목욕이에요. 네. 이제 코코야 목욕하자인데 거기서 이제 빼서 코코 목욕으로 이제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정기적으로 관리해주는 아이 이름이 코코예요. 네, 그러다 보니 이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좀 기억이 또 남고, 그 아이가 골든 리트리버인데 완전 크림색이에요. 보통은 약간 베이지색에 가깝고 갈색이나 이렇잖아요. 그냥 정말 크림색인데 너무 예쁜 거예요. 털 색깔 처음 봤어요, 전 하면서. 그 아이, 그리고 또 목욕 매너하고 테이블 매너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자면 그 상태로 가만히 있어요.
보통 아이들은 자기가 싫으면 싫다고 거부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는 너무 이렇게 있으면 돼 그러면 그 상태로 가만히 있어요. 아, 얘가 사람일까?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래서 걔가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남아요. 그리고 지금 정기적으로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걔가 좀 생각이 납니다. 창업 후 직무 만족도는 몇 점이실까요? 10점 만점에 저는 9점입니다. 제가 이제 체력이 좀 딸려서 이제 아무래도 저희는 힘을 써야 되는 일이잖아요. 대형견을 대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체력적인 부분, 이 근력 그런 부분에 웨이팅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조금 준비가 덜 됐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을 늘 이동안 보정하고 또 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데서 이제 코어 근육들이 약하다 보니까 힘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준비 안 된 것 때문에 일정이 좀 빠졌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애견 미용을 배우려는 훈련생 분들께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 애견 미용 배우시려고 하시는 훈련생들 분들께 저는 그러고 싶어요. 이제 사실 이제 배우는 과정 중에 내가 이걸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도전을 했지만 여러 좋지 않은 얘기들을 들을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애견 미용 시장이 많이 죽었다, 애견 미용 시장이 많이 꺼졌다 이런 얘기들이 좀 하는데 그런 얘기들 주변의 얘기들보다 내가 과연 이걸 해서 정말 내 꿈과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을 계속 이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성취감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정말 이걸 통해서 인생에 있어서의 뭔가 내가 한 획을 긋고 한 가지 정말 원했던 부분들을 이루겠다라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도전을 하시면 주변에 그런 많은 얘기들이 흔들리지 않고 그냥 쭉쭉 앞으로 나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 내 내면의 내 자신과의 그런 싸움에서 항상 긍정적인 생각들과 그리고 외부에서 하는 얘기들 그런 것들도 귀담아 듣지만 그러나 그게 내 꿈을 이뤄가는데 힘든 역할을 하지 않도록 필요한 것들만 내가 가져올 수 있는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또 부분들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계획들과 꿈들을 꼭 성취해 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이제 하고 계신 사업 번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